미국의 절반이 텅 비어 있고 왜 아무도 이주들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미국은 면적이 982만 6,675제곱킬로미터로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땅이 넓은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나 사람이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2제곱킬로미터를 걸어도 사람을 한 명밖에 못 만난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외로움 끝판왕일 듯요. 아무하고도 말 안 해도 될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 영상에 나오는 주들은 그렇게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무섭거나 이상한 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와이오밍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면적은 10번째로 넓지만 인구는 가장 적습니다. 이 광활한 25만 3,335km 의 땅에 불과 58만 4천 명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약 2명꼴이에요. 어쩌면 이 둘은 하루 종일 마주칠 일도 없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일까요? 와이오밍은 베트남계 미국인 커뮤니티도 가장 작습니다. 고작 100명 남짓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날씨가 너무 추운 것도 이유입니다. 아시나요? 이 주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기온은 1933년 5월 9일 섭씨 영하 54도였습니다. 평균 기온도 약 섭씨 5.7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베트남이었다면 초등학생들이 연중 무휴로 학교 안 가도 되는 수준 아닐까요?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자살률이 미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6명 이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몬태나에서 뉴멕시코까지 이어지는 산악지대에서 자살 벨트로 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물 남용이 주된 원인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연경관이 부족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적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은 미국에서 가장 작은 마을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이 단 한 명뿐인 버포드, 부포드입니다. 그 유일한 주민은 돈 세몬스라는 사람인데 매일 1000명이 24시간 운영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이곳을 지나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먼스 씨는 주유소, 우체국, 카페, 식료품점 등 모든 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필요하시면 그분께 전화하셔야겠네요. 그러던 중 2013년에 이 마을이 온라인 경매로 나왔고 단 15분 만에 베트남 기업가 팜딘 응우엔, 펌신 엥가이언 씨가 90만 달러, 한화 약 원 12억 4천만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먼스 씨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으로 복무했고 4.20이라 불리던 호찌민 시에도 다녀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도시인 베트남에 간 적이 있고 지금은 그가 제 마을을 샀네요. 이 마을은 작고 인구도 적지만 질적으로는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이곳에 모여 산답니다. 대표적으로는 와이오밍주 잭슨 시에 위치한 테톤 카운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2018년에 조용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등극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무려 25만 1728달러, 즉 약 원 3억 4,600만 원, 약 6.4억 원으로 2위인 뉴욕보다도 5만 8천 달러나 높았어요. 왜 부자들이 와이오밍을 선택했냐고요? 이곳에 살면 여러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없고 부동산세는 4%로 낮으며 판매세도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부자들은 연간 세금에서 최대 6자릿수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와이오밍은 인구가 적은 주 2위이고 1위는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로 면적은 12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5배 크기죠. 그런데 인구는 고작 74만 133명으로 완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거의 각자 언덕 하나씩 차지하고 사는 느낌이랄까요.
이쯤 되면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주라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제곱킬로미터당 4명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만약 숲에서 길을 잃는다면 3달이 지나도 누가 지나갈지 모를 일이에요. 다행히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에는 29만 명이 살고 있어요. 더불어 알래스카는 북미 대륙의 북서쪽 끝에 위치하며 미국 본토 48개 주와는 떨어져 있고 캐나다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알래스카로 육로로 가려면 캐나다를 가로질러야 해요. 게다가 알래스카는 뉴욕보다 러시아에 더 가까운데요. 가장 좁은 베링 해협에서는 러시아와의 거리가 고작 85km 밖에 안 됩니다. 수영 잘하면 건널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알래스카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니고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1867년 미국은 알래스카를 7.2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는 약 원 99억 2천만 원에서 매입했습니다. 그 돈으로 뉴욕에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겠네요. 당시 사람들은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 W. 시워드 위 관기라며 조롱했지만 나중에 알래스카에서 석유, 금, 어류, 목재 등 막대한 자원이 발견되면서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가 국가의 황금 광산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의 냉장고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곳, 알래스카는 북극 바로 아래 미국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곳은 섭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며 연중 내내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도 많습니다. 게다가 백야 현상, 즉 해가 24시간 지는 일 없이 떠 있는 날이 있어 잠자기도 어렵고 깼을 때가 아침인지 밤인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겨울에 눈보라라도 몰아치면 한 달 내내 집에 갇히는 건 각오해야 해요. 지형도 만만치 않습니다. 숲, 산, 빙하투성이로 비행기나 배 없이 어딘가 가는 건 꿈도 못 꿉니다. 도로는 부족하고 어떤 곳은 아예 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하고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 동안 16,000명이 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우, 베로우에서 앵커리지를 지나 알래스카의 주도 주노우까지 이어집니다. 매년 수백 건의 수색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시체도, 잔해도, 단서도 없는 채로 끝이 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2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원의원 헤일 보그즈를 포함한 4명이 탄 비행기가 앵커리지와 주노 사이에서 실종되었고 39일간 군용기 및 민간 항공기 90대가 동원된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 1950년에는 44명을 태운 군용기가 실종되었고 1990년에도 5명이 탄 소형 세스나기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는 인구 1000명당 4명이 실종되어 다른 주의 2배 수준입니다. 이유로는 험난한 지형, 눈보라 또는 얼음 아래에 매몰된 경우 등이 거론되지만 어떤 이들은 신비한 생물이나 사람을 유인해 같은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수달 인간 같은 괴생명체의 존재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알래스카에는 정말 특별한 풍습도 있습니다. 에스키모 여성들은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남편이 다른 남성과 함께 밤을 보내도록 허락합니다. 에스키모족은 이누이트 또는 서린, 스노우 피플이라고도 불리며 알래스카와 추코트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오랜 세월 단기 안에 공유 풍습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부족의 남성이 사냥을 떠날 때 그는 다른 이로부터 소개받은 여성, 즉 타인의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 여성은 사냥 중에는 내조를 도우면서 동시에 뜨거운 연인의 역할도 하며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파트너가 됩니다. 물론 이런 아내 공유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회는 별로 없는 알래스카는 앵커리지나 페어뱅크스 같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거의 자급자족하는 원주민 마을뿐입니다. 일부는 광산, 낚시, 해달 사냥, 채취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생활비는 모든 물자가 멀리서 운반되어 오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의사, 학교, 인터넷, 식당,
영화관 등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지역은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으며 5G는 꿈도 못 꿉니다. 반면 다음 소개할 주는 알래스카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구 밀도가 낮은 몬타나입니다. 이 주는 38만 832km의 광활한 면적에 불과 1.14백만 명이 살고 있어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 3명꼴입니다. 이곳엔 가넷이라는 유령 마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1989년까지 약 1000명이 거주하던 이 마을은 1940년대 광산이 고갈되며 경제가 몰락해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지금은 일부 모험 관광객이나 자원봉사자만 가끔 찾을 뿐입니다. 무엇이 이 작은 마을을 이렇게 무섭게 만든 걸까요? 몬태나 역사협회 소속 작가 엘렌 부머는 가넷에 대해 글을 썼는데 피아노 건반 위를 미지의 손가락이 스치고 문이 덜컥거리며 바람소리가 틈 사이로 울리는 현상을 묘사했습니다. 그 집엔 문조차 없는데도 말입니다. 으스스하죠? 진짜일진 몰라도 무섭긴 합니다. 이 유령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몬태나 주 미소올라에 있는 미 연방 토지관리국 BLM은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미래의 주민들은 먹을 것, 주거, 심지어 일자리까지 모두 정부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당신의 일은 단지 관광 가이드로서 투어를 안내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곧이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 지원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도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100년 넘게 버려진 이 마을엔 전기나 수도가 전혀 없었고 선사시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곳에 1년간 살용기가 있을까요?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비슷한 일이 또 하나의 유령 도시 바낙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1862년 7월 몬태나 최초의 골드러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십 채의 건물이 중심가를 따라 줄지어 있지만 거주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몬태나 서부의 또 다른 유명한 마을 유레카는 인구가 고작 1,500명 정도입니다. 겨울에는 1에서 2m에 달하는 폭설이 자주 내리며 일부 지역은 휴대폰 신호도 없고 식료품점도 없습니다. 뭔가 사려면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장거리를 뛰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단 하나, 몬태나가 미국의 부자들이 슈퍼카를 등록하기 위해 선택한 세금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는 개인 자산에 대한 판매세가 없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를 구매할 때 약 36,000달러, 한화 약 4,970만 원, 약 9.32억 동 위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몬태나는 매연 검사나 연내 차량 검사도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값비싼 슈퍼카들이 줄줄이 몬태나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그 차주들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봐요. 부자들은 돈 쓰는 방식도 남다르다니까요. 다음은 웨스트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 서부 지역이 아니라 아예 독립된 웨스트버지니아주예요. 이 주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1km 걸어도 사람 한 명 보기 힘들 정도랍니다. 인구는 약 177만 명이고 면적은 62,259km2로 1km 이당 약 28.4명 꼴이죠.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인 36명 PERKILOMETER이보다 낮고 뉴저지처럼 인구 밀집 지역의 450명 PERKILOMETER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과장 아니라 이 동네는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글쎄요. 아마 숲속이나 석탄 광산에 있을지도 모르죠. 석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웨스트버지니아는 진정한 석탄의 고장입니다. 예전에는 광산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산업이 쇠퇴하면서 다들 다른 데로 생계 찾아 떠났죠. 이 주의 역사는 또 얼마나 다이나믹하다고요.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된 1861년 당시 버지니아는 남부연합에 가담하기 위해 연방에서 탈퇴했지만 서부 산악 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863년에 서부군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창설했고 미국의 제35번째 주로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버지니아가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버지니아주입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을 포함해 8명이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나머지 6명 이름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인구가 적은 주들과 달리 웨스트버지니아는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55,138달러, 즉 약 7,610만 원입니다. 게다가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가구 중 약 65.7%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웨스트버지니아는 무려 77%의 가구가 자가 소유해요. 왜일까요? 물론 집값이 싸니까 그렇죠. 돈이란 게 허투루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 15만 5천 달러, 한화 약 원 2억 1,400만, 약 3.98억 동만 있으면 마당도 있고 산이나 숲 전망도 있는 넓은 집을 가질 수 있어요. 이주의 베클리라는 도시에서는 3베드룸 주택 절반 이상이 10만 달러, 약 원 1억 3,800만 이하랍니다. 베트남의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이 가격은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수준이죠. 반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에서는 평균 집값이 4배 이상 비쌉니다. 이유요? 인구가 적고 경제가 덜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적으니 집값이 쌀 수밖에요. 마지막은 뉴멕시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멕시코의 일부 같아서 농업지역이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역사로 잠깐 돌아가 보면 19세기 초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1810년에서 1821년 무렵 뉴멕시코는 멕시코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1846에서 1848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멕시코는 과달루페 이달코 조약에 따라 뉴멕시코를 미국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질병, 사고까지 포함하면 멕시코 측 사망자는 최대 2만 5천 명, 미국 측은 약 13,283명이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이주의 인구는 약 211만 명으로 미국 50개 주 중 인구 밀도 순위는 36위입니다. 사람이 적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우선 총기 난사 사건이 잦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2025년 4월 7일 앨버커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뉴멕시코는 총기뿐 아니라 괴담과 미스터리로도 유명합니다. 이주의 덜스라는 마을은 아추레타 메사산 아래 외계인이 건설한 7층 지하기지가 있다는 소문으로 유명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대 경찰 가브리엘 발데즈가 이상하게 해부된 가축 사체와 원숭이와 개구리, 인간이 혼합된 듯한 생물체를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연구자 폴 베네위츠는 미국 정부가 이 지역에서 외계인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전직 파일럿 찰리는 해당 기지의 존재를 입증하는 독립적인 4가지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고 1995년에는 미국 정부의 전직 엔지니어이자 폭파 전문가였던 필 슈나이더가 자신이 지하에서 외계인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죠. 그는 군과 외계인의 충돌로 인해 손가락 몇 개를 잃었으며 해당 충돌로 60명이 사망하고 이후 협정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덜시 외에도 미국 내에 129개의 비밀 외계인 기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996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외계인 기지에 대한 루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의 외진 지역들을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억 원을 줄 테니 이 중 한 곳에 살아보라면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재미있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물결표.